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순대국집을 운영하시면서 남동생과 함께 제가 자랐어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커서 효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나 효도를 넘어서 님의 순대국 덕분에 성인이 되어도 큰 도움을 받았죠. 오늘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순대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한번 맛보면 너무 맛있어서 금세 단골이 되곤 했죠. 그러나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이었고 깡시골에 위치하여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에 남동생이 결혼을 하고 서울로 이사해 부모님을 모셔오면서요. 순댓국 비법을 배워 서울에 있는 시장에 가게를 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손맛은 서울에서도 뒤를 이었다. 늘 동생이 가기는 북적였어요.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회사를 다니다가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했고 시댁에서 남편은 장남이었습니다.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남촌은 시댁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사람이었고 동생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을 벌고 있었어요. 둘 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둘째 도련님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고 조용하던 집안이 시끄러워졌어요. 둘째 도련님은 28살이었고 결혼을 하겠다며 데려온 여자는 제 35살 남편보다 더 1살 많았고 저보다 4살 많은 만년 소녀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너보다 7살 많은 여자를 집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니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겠어, 엄마. 요즘에 40대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이가 많다고 아이를 낳을 수 없을까봐 걱정해.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잘 낳아. 아이는 그렇다죠. 근데 내가 데려온 여자가 내 형보다 1살 많잖아. 만약 형수가 많고 내 형과 형수가 불편해서 어떻게 윗사람 역할을 하겠어? 그렇지 않냐? 4살 이상 더 많으면 저희 할 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만약 이 집에서 마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처리하고 시켜야 할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뭐라 하면 나이가 많다고 말을 잘 듣겠지요. 당연히 아니라고 하면서 무시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집에서는 아래서 위로 더 나이 많은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는 용납하지 않아요. 그런 행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애초에 그는 내게 결혼을 하겠다고 했어야 했어요. 이미 난 제 형과 제 형수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 집에서는 통하는 검이라는 건 율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자신은 다 괜찮다며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뭔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당연히 콩깍지에 묻던 거예요. 쉬었다가 좋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린 사람들도 사회생활을 하겠죠. 당신의 세대에 맞는 큰 일이 있겠지만 엄마는 너에게 엄청 도와줄 거야. 그것은 콩깍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엄마가 반대하면 어린 여자와 결혼 못하게 됐었을 때 다른 여자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야 할 거라서 알아. 어디서든 부모가 결혼을 엄격히 반대했어요. 한동안 시댁에 가면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왔어요.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이 불편하지 않냐고 동생이 물었어요. 시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참 난감했어요. 둘째 도련님은 가장이 결혼을 반대했지만 전향하지 않았어요. 결국 부모 없다고 하면 결국 부모가 더 큰 상처를 받고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허락받았을 때 식사를 하러 왔습니다. 몇 번째로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얼굴도 그렇게 이쁘지 않고 몸매도 그저 그랬는데 어떤 매력으로 시동생을 사로잡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나중에야 그 이유가 꼭 사랑뿐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요. 결혼을 허락받고 시댁에 가서 예비 시어머니와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형님은 형님이야. 그러니 우두커니 공손하게 하고 마며느리 너도 내가 마지막이고 나이보다 어려워하지 말고 잘못된 거 있으면 따끔하게 혼도 내고 잘한 게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해라고 어머님 말씀을 세심하게 듣겠습니다. 형님, 제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많다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알겠어요. 동서, 저 앞으로 잘 지내봐요. 알겠어요. 한테 뭔 좋단 말이야, 맞지? 너는 반말하고, 둘째는 형님한테 꼭꼭 좋다 말하고. 알겠어요. 우리 집은 시아버지도 장남이 그러니까 다른 집안보다 기율이 엄격했고,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 나이가 많다 보니 집안 분위기가 흐트러질까 봐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았는데 시어머니가 결혼 전에 정리해 주신 덕분에 한결 편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시댁의 경제력은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둘째 도련님이 결혼할 때는 우리가 결혼했을 때와 비슷한 금액을 내어주시면서 집을 구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한 말을 기반으로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서울 외곽에서 그 돈으로 아담한 전원주택 정도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들어보니 지방에 좋은 아파트 하나를 구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후에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호의를 얻기 위해 만날 때마다 매번 비싼 선물을 주셨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이거 선물이에요. 너 매번 오면서 선물이라고 왜 이렇게 싸워? 다음에는 그냥 와도 돼요?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올까요? 별거 아니고 평일에 백화점 쇼핑 갔다가 어머니께 어울릴 것 같아서 스카프 하나 샀어요. 한번 해보세요. 세상에 곱기도 하지만 색이 너무 이쁘네요. 내 피부가 예민해서요. 이런 건 잘 못하는데 이 제품은 촉감도 부드러워서 잘하고 다니겠구나. 고맙다. 어머니 마음에 들으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생각한 대로 정말 잘 어울리세요.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교환하실 수 있도록 가격표를 함께 두었어요. 그럼 이것을 떼어 드릴게요. 이 하마 세상에 천조각이 이렇게나 비싸서 무리한 거 아니냐고 할 수 없죠. 어머니처럼 고생하신 분들에게 딱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아버지가 시댁에 갈 때마다 선물로 꼭 챙겨가라고 따로 카드도 주셨으니까 이걸로 사는 거야? 저희는 생활하는데도 부족한 게 많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아버님, 아주버님, 형님, 막내 도련님을 위한 제품도 있어요. 시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함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나이가 많은 동서를 다들 불편해했지만 자주 시야에 들러서 선물도 주시고 딱히 원하지 않아도 가족들에게 잘하시는 모습에 금세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 오셨던 시부모님도 매번 선물을 가지고 오는 동서를 점점 제가 예쁘다고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동서가 시댁에서 정말 귀한 대접을 받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어요. 동서의 친정집은 식품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크게 브랜드를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알만한 유명 브랜드 제품을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공장이었던 규모가 워낙 커서 만두, 도시락, 삼각김밥 등 다양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 이제 일을 그만 쉬고 싶다고 하셨더군요. 일이 그리 힘들진 않은데 사업을 탄탄하게 잘 꾸려놓으신 상태라 다른 사람에게 팔기 아까워서 하나밖에 없는 딸의 남편인 사위에게 물려주게 된 거예요. 둘째 도련님이 혼자 운영하기에는 규모도 크고 경험도 없다 보니 막내 도련님을 부사장 자리에 앉히고 함께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도련님, 요즘 어떠세요? 공장 운영할 만해요? 힘들진 않고요. 저는 항상 누구 밑에서 일만 해 오던 도련님이 과연 사장 직함에 달고 공장을 잘 운영해 나갈지 걱정이 돼서 맨날 만날 때마다 물어봤어요. 전혀 하나도 안 힘들고 아주 편해요. 공장에서 막 노동할 때보다 훨씬 좋아요. 사장님 소리 들으며 대접받는데 돈도 많이 벌리까 살 만납니다. 너머. 정말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라서 힘드셨을 거라 걱정했었어요. 돈도 잘 보신다고 하시니 매출도 잘 나오나 봐요.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건 열심히 기술을 배워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했던 게 멍청하다고 생각될 정도네요. 그래서 남자는 사업을 해야 되나 봐요. 도련님들이 사업 수완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 매출도 잘 나오고 일하는 것도 쉽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요.
사실 저희는 하나도 하는 게 없으세요. 둘째 형수님은 친정에서 인맥이 넓으셔서 저희가 일한 이후에도 새로운 일들을 뚫어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니 저희는 그냥 돈만 벌고 있어요. 공장을 물려받은 이후로 동생들은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어요. 피었을 때마다 행복하다는 말도 입에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생 동서가 팔자를 휘두르며 엄청 잘해줬어요.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사장으로 만들고 많이 벌도록 도와주셔서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이전보다 밝아졌지만 저와 남편에게는 이런 변화가 그리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고 어릴 적부터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으로 자라왔습니다. 동생들은 공군을 포기하고 말썽만 부리며 다녔죠. 시부모님은 고민이 많았으나 다행히 동서는 공장에서 기술을 익히게 되어서 지금은 사람 구실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공무원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자존심이 남아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고민 상담을 해주던 형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요. 어릴 때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자존심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형, 돈을 많이 벌어? 요즘 뉴스에서 공무원 월급이 많이 나오던데. 형은 많이 벌어? 나는 많은 것을 다 떼고 보면 200 후반 정도로 나오는데 정말 그렇게 조금 벌어? 매일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무원이라도 그렇게 별로인가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호봉제이기 때문에 연차가 늘어나면 받는 금액이 많아져요. 연말에 추가 수당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하니까요.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내려놓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노후가 안정적이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잘리는 일이 없어요.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게 다 무슨 의미인가요? 어쨌든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많아요. 300 이상 번다고 들었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일은 가끔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할 때가 있어. 우리가 싫어하는 날은 집에서 쉬고 공장은 잘 운영되니까 몇천을 벌어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 어릴 때도 열심히 살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늘 놀면서 사는 우리보다 돈을 못 벌어.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공부 잘한다고 뭐 그런 건 아니야? 역시 남자는 사업을 해야지. 대놓고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된 건 이렇게 시댁에서 남편의 입지가 좁아지자 저도 덩달아 무시당하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날 가족들끼리 있을 때 우연히 동서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둘째 형수의 부모님은 언제부터 공장을 운영하셨나요? 우리처럼 젊을 적부터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형님이 그냥 대대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하신 사업을 물려받아서 할아버지께서 크게 키워주셨죠. 그래서 할아버지 밑에서 일하시던 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회사 사장이 되셨어요. 처음 보았을 때부터 풍기는 분위기가 남다른 것 같았네요. 부자가족 아가씨로 귀하게 잘하셨네요. 부자인가 봐요. 제 친척들 사이에서는 명함조차 못 내밀어줘요. 할아버지는 아들만 두시고 우리 아버지는 막으셨다시피 하셨다던데. 가압을 물려받았다고 하지만 알짜배기는 큰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왠지 진짜 멋있네요. 왠지 귀족 집안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변에 대대로 가업을 물려받은 사람은 둘째 형수에 없는 것 같아요. 가업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첫째, 도리묵이 피식 웃으시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여기도 대대로 가업을 이어받고 계시잖아요. 그도록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부모님의 것들 같아요. 남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돈 몇 안 되는 일도 아니에요. 그 어디 시장 구석에 열지 않았어요. 개업했을 때 갔던 거 같은데 우리 만드는 만두도 싸게 납품해 드릴 테니까 만두국집 하는 거 어때요? 그래도 어감상 순대국보다 만두국이 더 인기 있어 보이는데요. 최근 장사가 엄청 잘 돼요. 원래 맛집으로 유명해서 항상 손님이 많았는데 최근에 유명 먹방 유튜버가 방문한 뒤로는 사람들을 모두 받지 못해 최근에 확장까지 했어요.
제 동생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에이, 그래봤자 음식점이지 커봤자 얼마나 커졌겠어요. 그래봐야 순대국집이네. 같이 한번 가보실래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참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겨우 먹을 수 있어요. 아, 형님은 순대국집을 대대로 좋아하시는군요. 하시네요. 예전에 친구가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같이 먹으러 갔었는데 저는 그런 거 냄새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줄 서서 먹을 만큼 그런 이상한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그니까 저도 그것 냄새나서 안 좋아해요. 그런 싸구려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고 보면 어느 정도로 많겠어요? 갑자기 동서한 말씀에 시댁 식구들이 순 자체를 발언을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네들은 순대국을 싫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제가 동영상 하나를 쓱 내밀었어요. 이거 제 동생이 순대국을 개업하고 나를 찍은 건데 기억 안 나시나요? 도련님들이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으니까요. 아버님도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고 순대를 즐기시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보니 다들 얼굴이 시뻘개지는데 그 꼴이 참 무섭더라고요. 불편한 침묵을 깨고 첫째 도련님이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그거야 참지 먹은 거죠. 억지로 개업한 날 가서 맛 없다고 초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날 저는 시댁에서 일부러 소리를 최대치로 키우고 그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남편은 늘 사업도 좋지만 자기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성격이 맞는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핑계고 속으로는 편하게 돈 잘 버는 동생들이 부러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애들이랑 같이 공정하면 어떨까?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가 그냥 회사요. 공무원을 왜 그만두려고 해? 그러다 사업 망하면 어쩌려고? 공무원은 당신이 정말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잘릴 일이 없는 평생 직장이지만 공장은 다르단다. 주변 상황에 따라 당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갑자기 문을 닫을 수도 있어. 주변 상황은 동생들과 잘 지내면 되는 거고 이 공장은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얘네들 얘길 들어보면 재수 씨 친정에서 방패를 잘 쳐주시는 것 같더라고. 재수 씨 아버님이 일을 그만두신 건 맞지만 그 업계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상당한 것 같아.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그런 소리는 그만해. 결코 안 된다. 공무원으로서 일하시는 게 마음에 들었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결혼한 거네. 그리고 당신은 동생의 밑에서 잘 지내실 것이다.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지금이 딱이야. 주물이 너무 많은데 공장 하나로 감당이 안 돼서 하나도 중할 계획이래. 지금 내가 퇴직금을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나 해서 공장 증설에 돈을 투자하면 나는 그 공장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게 해준대. 저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남편은 사업을 같이 하자는 동생들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렸죠. 결국 공무원을 그만두고 있는 돈을 다 투자했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되는 모양이었어요. 일하고 첫 달에 가져온 수입은 제가 깜짝 놀랄 정도의 금액이었고 이래서 다들 동서비를 맞춰주고 쩔쩔매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는 것에 온종일 따라다니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 같더군요. 늘 늦게 자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평일에는 동생들과 여행도 다녀온다는데요. 당신 말이 맞아. 정말 공장을 맡아 운영한다고 하긴 하지만 맨날 놀러 다니는 것 같아요. 맞아. 돈을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공장에서 번 돈을 받는데 진짜 애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재수 씨는 인맥도 다 관리하고 회계도 보고 사람들 관리도 하고 일이 그냥 잘 되나 생각해보고 가끔 가서 확인하고 나쁜 계약서에 사인하면 남편의 얼굴에는 늘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이렇게 되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동서에게 쩔쩔매고 있는 것 같더군요. 교회를 외치던 집안의 모습이요.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명절에 일하라고 말씀하시기를 못하셨는데요. 우리 집은 늘 전날에 여자들이 모여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미리 만들지요. 공다고 가지 않는 건 물론이고 명절 당일도 그냥 남자들이랑 TV를 보고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결국 저만이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나날들이 늘어났어요. 집안 기율을 바로 세우려고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동서야, 식사하고 남은 그릇들 좀 가져다 줘. 지금 설거지를 시작하고 보니 내가 그릇을 다 안 가져왔네. 아, 이 사람, 지금 손목이 아프대요. 어제 장부를 쓰느라 손목을 무리했나 봐요. 요즘 매출이 너무 많아져서 컴퓨터에 입력할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문장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무거워요. 손목이 아파서 그릇 하나씩 가져다 주시면 되죠. 물이 떨어지면 여보, 그냥 제가 좀 해드릴게요. 손목이 계속 아파왔었거든요. 공장에서 바빠서 무리한 일이 많았나 봐요. 명절에는 공장에서 작업할 때라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둘째 며느리가 아프다면 쉬라고 할게요. 네야, 너한테 일 시키라고 하겠다. 설거지 잘거리를 가져오지 않은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 도련님 좀 가져다 주실래요? 아내가 아프다면 남편이 대신 일하면 되잖아요. 미연님이 손목이 튼튼하잖아요. 아, 다들 일 못하게 하려고 하더니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둘째 도련님에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눈치를 살피더니 일어나서 그릇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당신은 앉아 있어야 해. 당신의 대신에 저가 일하는 거잖아. 각 집에서 한 명씩만 일하면 돼요. 들으셨죠? 각 집에서 한 사람은 꼭 일을 해야 돼요. 동서가 일을 안 할 거면 남편분이라도 엉덩이를 들고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저와 어머니가 다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옆에서 눈치를 주시지만 저는 다 무시하고 이날 둘째 도련님에게 일을 엄청 시켰어요. 그 이후로 제가 안 가도 되는 시댁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나 식사 자리는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댁 사람들이 나를 굳이 찾지도 않았어요. 저는 동서에게 항상 쩔쩔매는 상황에서 비굴해 보이는 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난 후 갑자기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에서 생산한 만두를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단체로 식중독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먹은 음식들을 조사해보니 만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 이후로 공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식재료의 상태도 불량했고 공장 자체의 위생 상태도 매우 나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과태료를 많이 내야 했고 그 시기에 납품했던 식품들은 모두 반품되었어요. 게다가 만두 이외에도 출고할 예정이었던 식품들도 모두 계약이 취소되어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 제품도 함께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제품들을 몰래 빼돌려서 싸게 팔려는 일도 발각되었어요. 브랜드 업체와의 계약을 위해서 제품의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할 때 공장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번에 걸린 조항에 따라 이러한 행동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강제로 계약을 해지해야 하고 위약금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제품은 판매되지 않고 돈만 줄줄 나가게 되었는데도 남편은 갑자기 제게 친정 가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1,000원 가게가 몇 평이라고 했는지 기억나? 내 동생이 그쪽 가게에 가려는 것 같은데 5에서 6평쯤 되던데 아니면 그보다 더 커질 수도 있겠지. 안쪽 주방도 포함해야 하겠네. 그래, 꽤 큰 규모네. 우리가 돈이 급해서 가게를 팔아 현금을 조금이라도 확보해야 하는데 너 현금 융통해 줄 수 있니? 무슨 소리야. 내 동생의 순대국집을 팔라고. 그 시장 귀족한 곳도 아니고 팔아도 큰 돈은 나오지 않을 거야. 또 순대국집이라서 고기비가 좀 많아. 부동산을 배워서 내놓아도 잘 나가지 않고 냄새 나는 것이 문제라면 싸게 내놓아도 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니 그거 좀 팔아서 누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늘 누나를 도와줄 테니까 돈이 필요 없다면서 왜 핑계를 대나? 왜 내 동생한테 그러는 거지? 동선의 친정이 잘 살고 있으니 거기 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요청해봐. 내 동생처럼 푼돈이 아니라 거금을 지불해 주실 텐데 왜 나한테 와서 불평을 해? 지금 그거 아니야. 이거 비밀이야. 민현이가 바람 피우다가 걸렸어서 이제 이혼 소문이 돌고 있어.
그 집 사람들이 바람 피운 걸 다 알아가지고 거기서 부탁도 못하고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비웃고 있다. 그렇다고 그게 참 안타깝다. 내 동생도 잘해서 이제 사업을 확장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참 가슴 아프다. 가게를 팔 수 없어. 네, 그게 참 안타깝다고. 남편인데 이렇게 무관심해서 이러는 거야? 장사가 잘 되면 돈이라도 동생한테 빌려달라고 해봐. 평소에 그렇게 내 동생이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걸 무시하더니 이제는 가게까지 팔던지 현금으로 빌려오라고 막무가내로 말하더라니 대꾸하기도 싫어서 그냥 그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 나 갔다 올 테니까. 어디가, 내 사업이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야지. 너 사업이지만 담근다고 해서 내가 도와주던 약속한 날이야. 저번 주부터 주말에 일이 있어서 친정집에 간다고 말했잖아. 남의 이야기 좀 들어줘. 주말 내내 김장을 하겠대서 나 오늘은 동생네 집에 가서 자고 올 거야. 내일도 김장해야 되거든. 아, 첫남에 가게 되었다고. 나도 같이 가자. 나도 도와줄게. 당신이 김치 당신 줄 알아? 괜히 와서 짐 대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 필요 없으니까 괜히 따라와서. 순대 콩나물찜 꾹꾹 시절을 따라왔어요. 아, 첫남 오랜만이야. 누나가 첫남에 김장 도와준다고 하길래 나도 같이 왔어. 괜찮지? 매형 진짜 오랜만이네요. 괜찮죠. 당연히 할 일이 많았는데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공장에서 일하신 뒤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시죠? 아, 그럼 나 아들도 잘 지내는 중간 체계적으로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천하야, 장사가 정말 잘 되나 봐. 다음에 가야 될 배추가 아주 쌓여 있는 것 같아. 내가 김치 양념속을 만드는 건 못해도 배추를 옮기고 힘쓰는 일은 잘하니까 맡고만 줘. 남편은 눈웃음까지 치면서 제 남동생과 친정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배추를 옮기며 일했어. 힘쓰는 일은 사람한테 시키고 우리는 일단 양념 좀 만들자 이렇게 됐으니 속 만드는 것도 오래 걸려.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열심히 일했어. 식사 시간에도 먼저 소자를 세팅하고 다 먹고 뒷정리까지 혼자 다 해. 게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도 주방에서 손수 커피를 내려다가 가족들에게 인도했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니 어느 정도 돈이 급한 것 같아서 그랬죠. 그때 제가 만들어야 했던 양을 다 만들고 김치를 담가 놓은 후에 제 동생네 집 창고에 옮겨놓고 있을 때였죠. 남편은 그제야 저를 따라온 목적을 암시처럼 언급했어요. 첫남씨, 요즘 장사가 잘 되고 있네요. 매장 모두가 번창하고 있죠. 요즘에는 유명한 식당으로 알려져서 여러 곳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고 제안도 들어오고 있어요. 아, 정말 프랜차이즈까지 나오는 거니까 돈 많이 들겠네요. 혹시 현금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현금요. 그럼 얼마 정도 필요하세요? 시장에 가이다 하다 보니 현금으로 식사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게에 늘 현금이 많지? 한 50만 원 정도는 있을 것 같아. 50만 원 내가 꼴랑 그거 빌리려고 하루 종일 김장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봤을 것 같아. 남편은 동생 대답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 동생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자 다시 얼굴을 지으면서 말했어. 아, 사실 공장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몇 억이나 몇 천이라도 좀 빌려줘. 장사가 잘 돼서 그동안 모아둔 돈도 많을 거 아니야. 처남이 해폭이 명품 사는 스타일도 아니고 돈 쓸 데도 없어. 잠깐 빌려주면 내가 바로 갚을게. 아이고, 미안해요. 그건 어려울 것 같아. 사실 어려운 사정은 누나한테 대충 말해 알고 있어. 근데 저도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순대국 가게를 확장하려고 생각 중인데 돈이 부족해서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 남동생이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타겟을 우리 엄마로 바꾸자고 했어요. 저기, 장모님이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제품 반품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다 환불해줘야 하고 직원들의 월급도 밀려서 정말 골치가 아파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아이고, 김서방 미안하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은 형태 사업에 투자해야 해서 자네한테 빌려줄 돈이 없어. 아니, 어떻게 다들 천하이를 투자할 돈은 있고 저한테 빌려줄 돈은 없는 거죠. 제가 제 자리를 지키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잘못이 될 때는 이 사람도 고생하잖아요. 아들만 생각하시고 다른 것은 멀리 하더라고요. 생각도 안 하세요. 자존심 센 남편이 우리 집으로 따라와서 김치를 만들기 시작하고 고기를 굽고 있을 때 아쉬운 소리를 했지만 다들 빌려줄 돈이 없다고 확실히 말했어요. 그러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남편은 고무장갑을 벗고 집을 떠나 버리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어? 돈을 빌려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고 전해줘야겠어 한 여자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남동생이 사업을 시작한다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나는 진짜 한 푼도 없어 범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히 엄마는 자식에게 돈을 쓰는 게 맞는 거려. 게다가 남동생이 먼저 사업을 시작하라고 돈 빌라고 해도 했고 참 누나 그래도 매형이 김치를 만드는 데까지 와서 일도 하고 있으니까 도와줬지만 저렇게 보내면 우리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그동안 공부하고 있던 과외는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김장하는데 나타나서 전혀 보기 싫었고 그냥 혼자 가라고 내버려 두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음 날까지 가족들과 함께 남은 김장을 모두 담갔어요. 며칠 뒤 갑자기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가게로 와 달라고 했어요. 급한 일인 것 같아서 급히 달려갔지요. 만약 나한테 전화해서 바로 오라는데 큰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누나, 우리가 전에 시장에서 김장 담은 거로 말이야. 그거 우리 가게 대형 창고가 비어서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사라졌어. 김치통이 20개나 다 없어져 버렸어.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그것을 가져갔는지, 그리고 김치가 사라진 것은 물론 큰 문제일지라도 나를 여기까지 불러서 이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동생이 나에게 쉬쉬내쉬더니 제게 창고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동생들이 새벽에 창고에 있던 김치를 훔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매형이 훔쳤어요. 여기 3명 가운데 1명이 매형이 맞지요. 혹시 다른 2명도 아시나요? 맞아요. 2명은 우리 심동생 아니 사람인데 동생들을 여기로 데려와서 왜 김치를 가져가는 거예요? 미친 것 아니에요? 아이야 누나, 진짜 큰일이 나요. 김치가 밑반찬으로 나가는 메뉴는 괜찮은데 김치찌개나 그런 것은 김치 없이는 장사가 안 돼서 아직 사람들이 김장 담근 김치를 요청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시장 사람들이 진심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빨리 그 사람들에게 김치를 제공하라고 말할 거야. 아무래도 저번에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안 빌려줬으니 이런 실수를 한 것 같아. 많은 김치를 다 먹은 리도 없을 거고 어딘가에 보관해 두었을 테니 내가 찾아서 즉시 가져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과를 한 후 곧바로 남편 공장으로 달려갔어. 김주현, 내가 내 동생의 창고로 가서 김치를 훔쳤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 나 김치를 훔치러 가지 않았어.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피우지 마, 거짓말하지 마. 넌 CCTV가 창고 앞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몰랐어. 아마 쥐새끼가 그런 새벽에 몰래 왔겠지? 게다가 동생들도 데리고 와서 훔쳐간 게 아니여. 나도 그날 김장김치를 담아 갔었잖아. 내가 한몫 가져온 거야? 그리고 너희가 음식을 나눠줄 때 고작 그거 줬다고 이렇게 난리는 거야? 둘째 며느리, 우리 공장 때 돈을 얼마나 퍼주는지 알아?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돈을 퍼줬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내 동생은 바람 피고 있어? 그 김치 1년 동안 장사하면서 쓰려고 담근 건데 어디 있을 거야? 벌써 먹었을 리가 없고
당장 장사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렇게 김치 다시 돌려받고 싶으면 너희 친정에 가서 돈이라도 가져오던가. 돈이 무슨 남의 것을 훔쳐가 놓고 왜 돈을 내놓으래? 그냥 가져오면 용서해 줄 테니까 가져와. 다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내가 막아줄 테니까. 고라니 가족끼리 김치 좀 가져갔다고 그 질이냐? 내 마누라랑 나랑 같이 단공 김치 가져왔는데 김치가 그렇게 필요하면 내 동생한테 돈 받아서 찾아오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도시락 반찬에 김치 들어가는데 걷다 다 써버릴 거니까 남편은 지도 김장 때 함께 했으니 무리한 요구도 아니라며 김장 김치를 받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저한테 소리치더라고요. 돌았네. 이거 김치 여기 공장에 있지. 얼른 가져와. 가족끼리라도 절도죄가 안 된다고. 그거 우리 김치 아니야. 너, 내 경찰에서 전화 갈 거다. 여기 있어. 한번 잘 찾아봐. 우리 김치. 내 처가에서 나랑 와이프랑 같이 담근 내 김치. 우리 김치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이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게 억지 부리는 모습이 진짜 미친놈같이 보이기까지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제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곧장 공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실 그 김치는 제 동생네 가게 김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화를 내고 간 다음 날에 시장에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이 같이 모여서 함께 김장을 했어요. 한 번에 재료를 많이 사야 가격을 저렴하게 떼올 수 있어서 함께 구매를 했거든요. 마침 동생네 창고가 비어 있어서 거기서 보관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첫째 날에만 함께 김장을 담갔던 거라서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하고 바로 동생한테 전해줬어요. 다른 바람이 사실을 전하러 간 매형에게 말했죠. 매형은 김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누나야, 큰일이 났어. 한 김치찌개가 집에 필요하다고 가져오러 왔었는데 들킨 것 같아. 그 이야기가 시장에서 소문이 나서 지금은 정신이 없어. 우선은 나도 아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매용이 그러다가 잡혀갈 것 같아. 얘야, 가라고 해. 잘못했으면 간방 가야지. 그러니까 찰 불러서 도둑질했으니 벌을 받는 거야? 그 인간, 이제 형부 아니다. 나 이혼한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러 가자고 했어요. 동생은 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나도 동생들을 따라갔죠. 그러나 거기에서는 시장 내에서도 세퍼레이터 니디드. 기가 세고 드센 분들로 유명한 시장 상윤회 회장님께서 계셨더군요. 가까이 가니 도둑 근절이라는 완장까지 하나 만들어서 한쪽 발에 차고 계셨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제가 김장을 훔쳐간 놈 꼭 잡아다가 여러분 앞에서 사죄하게 만들겠습니다. 사죄하는 대로 되겠어요. 지금 가게에 남은 김치가 떨어지면 우리 장사 어떻게 할까요? 갈비 김치찜을 파는 곳인데 김치가 없으면 큰일 나요? 도둑놈을 잡으면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경찰을 불러서 곧 도착할 겁니다. 거기 창고 쪽에 CCTV가 있어서 범인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상인회 회장님은 이미 경찰을 불렀고 조금 뒤에 경찰들이 와서 제 동생에게 CCTV를 볼 수 있겠죠. 영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영상을 함께 보던 경찰들이 내 동생에게 얼굴을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은 화면 속 인물의 신원을 알려주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시장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네, 매형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 자네 누나의 남편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은 지금 어디예요? 하고 남편의 행방을 추궁하면서 저와 남동생, 그리고 상인회 회장은 차를 타고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을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 셋은 흩어져서 김치통을 찾아다녔죠. 그런데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여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남편이 공장으로 다가가서 보니
시어머니가 우리 집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사장이 훔쳐간 김치통을 찾았어요. 아니다. 이거 내가 훔친 거다. 너가 우리 아들을 안 도와주니 내가 화가 나서 너희 김치를 훔쳐왔어. 내 자식들은 잘못 없다니까 잡아가려면 나를 잡아가라 어머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동생한테 부탁하시고 저희 집은 시장에 싸구려 음식을 하는 집이라서 형편이 안 돼서 못 도와주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CCTV 얼굴 다 나왔어요. 어머님은 안 계시던데요. 너네 집 식구들은 어떻게 됐는지. 가족을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어. 어일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으면 CCTV 증거 화면을 미리 지우든지 해야지. 평생 도움도 안 되는 무식한 것들이네. 거지 같은 집구석 같으니라고 잘 됐네요. 어머니, 언니, 저희 이혼할 거예요. 이제 저랑은 상관없어요. 저 남자는요, 저하고 시장 사람들이 힘들게 담근 김장을 훔쳐간 도둑놈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랑 신랑이 버리고 있을 때 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제 남동생이 왔어요. 여기에 매형이 훔쳐간 김치통이 있어. 뭐, 아니야. 내가 훔쳐왔을 때도 내가 우리 아들들은 잘못 없어. 내가 도둑이야. 알고 보니 경찰에서 연락받은 남편이 김치통을 치워달라고 시어멜 씨에게 바로 연락을 했고 그걸 가지러 오셨을 때 저와 만난 거였습니다. 저희가 김치통을 시어멜니 손에서 뺏으려고 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어찌나 손님이 셋인 쉽게 빼앗을 수 있는지. 없어졌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김치통을 잡고 한참을 오연하니 안 그래도 공장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었는데 사장 3명이 전부 경찰 조사를 받느라 관리를 못하게 되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직원들은 월급을 주지 않아 더 이상 출근하지 않게 되었고 그대로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어요. 게다가 알고 보니 돈이 없어서 급한 불을 끄려고 시댁집 빼놓내 선산을 담보로 이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나 공장이 폭망해버려서 돈을 갚을 길이 없자 남시화가 시동생은 어쩔 수 없이 공장을 싸게 내놨어요. 그런데 마침 제 동생이 순대국 밀키트 사업을 하려고 공장을 알아보고 있는 도중 남편의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공장 크기와 위치 등이 괜찮았고 안에 기계들도 함께 파는 거라 동생과 업종이 비슷해서 사면서 굳이 돈을 들여서 장비를 사올 필요가 없겠다고 해요. 게다가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니까 동생은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러 간 날에 동생은 제 남편을 만나기 민망해하여 저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저는 함께 나갔어요. 남편은 여동생과 함께 나왔더라고요. 아, 그 공장을 사려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매점 구글 밀키트로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밀키트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 맛죽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음식이니까 밀키트로 괜찮겠네요. 게다가 천업내 맛죽국은 뭐. 이전의 내용을 보정하여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이 식당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맛집이라서 한번 오픈하면 날아다니겠네요. 한국 사람들은 순대국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에는 노인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말했더라고요. 만두국을 더 좋아하시던데요. 저는 동생의 남편이 순댓국을 싫어하는 것을 보고 웃었어요. 동생의 남편은 코 웃음이 더 많이 나와요. 분명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가게를 열었을 때 먹어본 것 같은데 정말 맛있었거든요. 그때 2그릇을 다 먹었죠. 그 가게 주인은 개업하면서 열등감을 느껴서 맛이 나쁘다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 기억이 흐릿해요. 건가히 옆집 애가 조용히 해 천남 장모님의 비법 순대국이 너무 맛있어서 엄청 잘 팔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공장이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하나 더 사는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내놓은 공장이 2개겠거든. 아이, 괜찮아요. 네요. 나중에 매출이 잘 나와서 공장 하나로는 부족하면 그때 하나 더 사겠어요. 그때가 되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급해서 엄청 싸게 내놨거든. 사고자 하는 사람이 줄었는데 전남은 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동안 쌓인 자본도 있고 젊은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니 두 개를 같이 사면 더 싸게 넘길 수 있게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기왕 시작하는 거 크게 해야죠. 남편은 제 동생에게 계속 두 개를 같이 사라고 권했지만 남동생은 괜찮다고 했어요. 거절했더니 남편과 시동생이 부동산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좀 사줘. 싸게 줄게. 우리 이러다가 진짜 가족들 전부 다 길거리에 나 서 있게 됐다니까? 아, 여보, 제발 동생 좀 설득 좀 시켜줘. 여보는 무슨 여보야? 우리 얼마 전에 합의 이혼하지 않았어. 내 동생한테 1,000원이라고 부르는 거 아무 말 안 하고 듣고 있었더니 내가 아직도 집 마누란 줄 아. 그렇게 우리 집안에 무시하더니 무릎 꿇고 있는 꼴이 보기 좋네 어디? 그 상태로 눈물이라도 좀 흘려보지. 그래, 처량하게 울어대면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해서 하나 더 사줄 수도 있잖아. 이 제 말을 듣고 남편과 동생들은 억지로 눈물을 흘리려고 노력까지 했지만 동생은 그날 한 개 구매 계약서만 작성하고 부동산에서요. 나왔고요. 나머지 하나는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헐값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친척들에게 부탁하여 돈을 모아 겨우 선산 하나만 살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다행히 김치는 김치통에 보관되어 있었고 가해 사람들과 합의를 통해 방문해 가지 않았지만 둘째 신생은 재산 하나도 없이 이혼당하고 그 후 남편도 저에게 이혼을 요청했어요. 지금은 어느 월세방에 온 식구들이 모여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지내다 보니 경제력이 없어져서 동생이 함께 일하자고 제안하여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생이 하는 일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히 일을 배워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순대국 밀키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해보니 왜 그동안 집에서만 살림을 해왔을까 후회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키워주신 순대국 덕분에 요즘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